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도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법회 못 보는 관계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라 교화단 법회일입니다. 그리고 온불교에서는 교화단 법회일 중에서 12월달 맨 마지막 교화단 법회일 때는 신분검사를 교화단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화단 법회를 대면으로 보게 되면 신분검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비대면이 되어서 직접 신분검사 실시는 못하고 그 신분검사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분검사 설명서입니다. 신분검사 설명서고 이것이 신분검사 용지고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는 교육 목표가 있고 또 그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있고 또 그 교육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학생들이 이행을 했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죠. 교육 목표는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이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교육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또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평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이 교육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것을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목표에 어디쯤 왔는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런 평가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 마음 공부의 과정이 있고, 대종사님께서는 그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마음 공부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 공부의 목적은 우리 정전에 잘 나와 있는 개교의 동기죠. 파랑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낙원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낙원으로 인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법의등급에서는 보통급부터 법가항마위까지는 대체적으로 자신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낙원으로 인도되면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또 낙원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그것이 타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법의등급에서 출가의, 열애는 그 중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공부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우리 교리와 그 교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안사요 삼합팔조의 그런 교리와 그 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해서 챙기는 일상수행의 요법, 또 그 일상수행의 요법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둔 어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내가 그 사막 공부가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일기를 두셔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평가를 매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막 공부 정도가 어느 정도 내가 오늘 실천을 했는가, 여기서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상시일기를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단장이 단원들 그 상시일기 점검한 걸 보면서 얼마나 공부를 잘 진행을 했는지를 이제 단장이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스스로 신분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사막 공부를 진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내 인격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를 이제 점검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신분검사고, 그리고 또 3년에 한 번씩 또 법의사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하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평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평가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신분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1927년 원기 12년 2월에 공부인의 공부와 사업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리고 교단의 인재를 등용하고, 그런데도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공부인의 수행 정도와 또 인격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신분검사법을 이제 제정을 하셨는데, 그 신분검사를 할 때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당연등급, 부당등급, 수지대조 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신분을 검사를 하는 거죠. 공부인들의 신분을 검사를 하는데, 그 신분 검사하는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세 가지, 당연등급, 부당등급, 수지대조,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는데, 당연등급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당연한 등급이 당연등급입니다. 당연한 등급인데, 긍정적인 인격에 이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점검입니다. 긍정적인 인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점검하는 건데, 총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23개 항목이 있고, 그리고 각 항목 점수는 항목당 20점을 줍니다. 20점을 주면 23개니까 전체 만점은 460점이 나오죠. 근데 그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이 기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30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만점은 470점 이제 만점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 등급의 23개 항목은 어떤 항목이 있느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항목 소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은 신심입니다. 진리와 서성과 법과 회상을 믿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큰 발언이 얼마나 되는가, 그 발언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심입니다. 소아를 놓고 대야, 작은 나를 놓고 큰 나를 위해 바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네 번째는 겸양입니다. 안으로 겸손하고 밖으로 양보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다섯 번째는 통제입니다. 상봉하솔, 윗 어른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잘 거느리고 하는 그런 상봉하솔하는 신법과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여섯 번째는 무상입니다. 상이 없다는 거죠. 시기심, 질투심, 명상, 이런 것이 이제 없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일곱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여덟 번째는 신입니다. 신용과 의리가 얼마나 되느냐. 아홉 번째는 전일입니다. 온전한 일심을 간직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열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사리연구에서 1과 이치를 같이 연마하게 이제 하셨죠. 1에는 인간의 12에, 이치에는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제 연마하게 하셨는데, 이런 1과 이치 간에 밝게 판단해 아는 아르마리와 설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항목은 청렴입니다. 청렴. 깨끗하고 염치를 아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12번째는 학문입니다. 학식이 얼마나 되느냐. 13번째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농업, 공업, 상업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과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14번째는 효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하고, 도가의 스승님에게도 이제 효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모와 도가의 스승에게 바치는 정성심이 얼마나 되느냐. 점검하는 것이 이제 효성이고, 15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 없는 실다움이 얼마나 되는가. 16번째는 언악양선입니다. 숨길 언자에 악할 악자, 드러날 양자에 선할 선자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잘한 일은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를 점검을 합니다. 17번째는 심사결단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결단성이 얼마나 되느냐. 18번째는 주밀입니다. 주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도 면밀한 그런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점검을 합니다. 19번째는 수시 변혁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갑자기 다른 변수가 생겨서 상황이 확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수기응변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수시 변혁입니다. 20번째는 이제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는 잘 아시죠? 남을 위해 베푸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21번째는 활동입니다. 일을 해나가는 활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22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도 잘 아시죠? 사랑과 인자한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23번째는 원만입니다. 원만한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제 23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23개 항목을 갖다가 자기가 그 인격을 갖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겠습니까? 인품으로도 굉장히 참 우수한 그런 불보살의 인품이 되고 12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도 잘 처리하는 그런 인품이 이제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좋고 주변도 좋게 하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죠. 이것을 이제 당연 등급에서는 점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당연 등급에 이 당연 등급은 이게 좋은 항목들이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높은 인격이 가지고 있다. 불보살의 인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당연 등급은. 부당 등급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부당 등급은. 부당한 등급이라. 부정적인 인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당 등급, 부정적인 인격을 항목을 점검하니까 이 부당 등급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 인격이 안 좋은 인격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당 등급은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이거는 총 33개 항목이 있습니다. 33개 항목에 이제 각 항목 점수는 이제 10점씩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이 되면 330점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33개 항목 중에서 30개 항목은 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문.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계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30계문,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번개를 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급 10계문에 제1조가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당등급에서 점검할 때는 연고 살생을 점검합니다. 연고 없이 살생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10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연구 없이 살생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계문을 범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이것을 점수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30계문, 그것도 마지막에는 이제 탐진체가 있죠. 탐심, 욕심내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진심, 화내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이제 다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항목은 허의, 편심, 아상입니다. 이 30계문에서 30계문과 더불어 추가되는 세 가지 항목, 첫 번째는 허위입니다. 허위라는 것은 실답고 참스러움이 없이 허황되고 거짓스러움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편심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몇몇 소수의 국집 편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편심에 해당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상입니다. 아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일체 명상에 사로잡힌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30계문에다가 허의와 편심과 아상, 이 세 가지를 합해서 33개 항목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부당 등급의 항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검사에는 당연 등급 23개 항목, 부당 등급 33개 항목,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지대조입니다. 수지대조. 수지대조는 이제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 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정신은 영육쌍전하는 정신이죠. 정신도 온전하게 하고 육신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영육쌍전 정신인데, 정신을 온전하게, 정신의 인격을 많이 고양시키게 하는 것이 당연 등급이고, 그것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부당 등급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육신을 온전하게 하려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경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돈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수지대조입니다. 수지대조.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수지대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수지대조하는 것은 이제 6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입지출을 이제 대조를 하고, 대부 차용을 이제 대조를 하고, 해수 해시를 이제 대조를 합니다. 수입 지출은 이제 아시죠? 내가 이제 돈을 번 것은 수입이 되고 돈을 쓴 것은 지출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 수입 지출을 이제 본인이 1년 동안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기재하게 하고, 사실은 1년 동안 한 걸 한꺼번에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사실은 매일 상시일 있을 때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야 정확한 이제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 차용도 아시죠? 대부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차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차용은. 그 다음에 이제 해수해시입니다. 해수해시. 해수는 은혜자 받을 숫자, 은혜를 받은 것, 내가 남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해시는 은혜자 베풀 시자, 남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직장을 다녀가지고 월급을 200만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수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공돈으로, 그냥 나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공돈으로 누가 나한테 10만을 용돈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거 10만원은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수에 해당이 되죠. 은혜를 내가 받은 거니까 해수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수지대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복을 장만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빚을 지고 살았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이 이제 수지대조입니다. 이제 내가 복락이 얼마나 쌓였는가 수지대조에서 복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나한테 이제 복락이 되는 거죠. 대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들이 많으면 그것도 나한테 내 돈이니까 복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 해시 중에서는 어떤 것이 복락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복락이 될까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복락이 될까요? 얼핏 생각에는 내가 딴 사람이 나한테 10만원을 공돈을 줬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나한테 복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수 해시는 현상을 보지 않고 진리적인 면에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진리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진리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해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빚을 졌다고 보는 겁니다. 인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은혜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지금이야 좋지만 나중에 내가 다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과적으로 보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해수 은혜를 받는 것은 빚을 진 것에 해당이 되고, 해시는 은혜를 베푼 것은 내가 내 돈 10만 원을 다른 사람 위해서 썼다. 그러면 우선은 내 돈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진리적으로 인과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적인 저축이 되는 거죠. 진리적인 저축이 돼서 나한테 복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복락이 쌓였는가에 해당이 되는 점검사항은 수입, 대부, 해시가 이렇게 되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빚을 지었는가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지출, 차용, 해수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신분검사, 당연등급 23개 항목, 부당등급 33개 항목, 그 다음에 수지대조를 왜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신분검사를 하게 하셨을까? 내용은 이제 들으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신분검사를 하게 되면 공부인이 스스로의 시비선악을 알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내 신법이 옳게 마음을 쓰는 신법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러게 신법을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내가 선한 마음 정도 쓰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고, 악한 마음 정도 쓰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것이 이제 점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주착한 바도 이제 스스로 알게 되죠. 특히 이제 계문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인의 허물을 잘 말을 한다, 타인과를 잘 범하는 이제 그런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보죠. 부당 등급에서. 그럼 내가 거기에 마음 주착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의 허물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마음에 주착한 바를 내가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본말을 알아서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을 얻기 위한 자기 점검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격 중에서 자기가 인격이 좀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제 스스로 이제 다 점검이 파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신분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의 자기 인격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의 자기 인격하고 얼마가 변화가 됐는가를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검사를 매 하다 보면, 가령 작년에도 신분검사하고 올해도 신분검사를 한다고 하면 작년에 나왔던 점수가 있잖아요. 당연등급 점수, 부당등급 점수 이런 거하고 올해 나온 점수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내 인격하고 올해 인격이 내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대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마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향상이 아니고 퇴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연 등급의 점수는 긍정적인 인격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가 높을수록 이롭습니다. 근데 부당 등급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격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 점수가 높을수록 해로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연 등급은 복락의 씨앗임을 알아서 그 점수를 계속 상승을 시켜가려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분발심을 내고 노력을 이제 해 나가야 되고, 부당 등급의 그런 점수는 제약의 씨앗임을 알아서 계속 그 점수를 내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지대조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입, 대부, 해시가 많으면 영생의 복락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유한 자산임을 알아서 수입과 대부와 해시 은혜 베푸는 것은 계속 상승시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 가야 될 테고, 반대로 지출, 차용, 해수, 이 부분은 이제 그것이 많으면은 영생에 내가 빛이 되는 채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꾸 항목을 하강시켜 가도록 그 금액을 하강시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 신분검사는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다, 불보살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신분검사를 하고 나서 각자 자신의 신분검사 결과를 스스로가 이제 종합평가를 이렇게 해서 자기 인격의 허와 실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분발심을 내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수행 방향을 새롭게 이제 조정을 해가는 계기로 이제 삼을 수가 있겠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난 이 부분을 더 수행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한번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계기로 삼아서 다음 해의 공부 계획을 이제 세우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셔야 되겠죠. 올해 신분검사를 해갖고 내가 다음 해에는 내 인격 중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향상을 시키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계획을 이제 딱 공부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스스로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바의 바탕에서 또 다음 해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인격이 자꾸 불보살 인격으로 향상이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신분검사는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교육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꾸리고, 또 그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교육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공부의 목표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일체 생명은. 그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낙원으로 인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인도가 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낙원으로 이제 인도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목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마음 공부의 과정이 있죠. 사안사역 3억 8조의 그런 교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상수행요법, 그 다음에 그 일상수행요법을 경계마다 대조하는 걸 챙기기 위해서 우리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내가 잘 실현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가 있죠. 마음공부평가. 매일 저녁에 상시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사막 공부를 제대로 대조하면서 실천했는가, 이것을 이제 스스로 평가 점검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단장이 단원들의 상시일기를 점검을 해주면서 단장조사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1년에 한 번씩은 스스로 신분검사를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법의사정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분검사, 스스로 1년에 한 번씩 자기 인격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검사는 크게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과 수지대조가 있습니다. 당연 등급은
긍정적인 인격에 해당되는 항목 23항목을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부당 등급은 부정적인 인격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을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수지대전은 영육상전의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나 내가 복락이 향상됐느냐, 혹은 빚이 많았느냐, 이것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이렇게 신분 검사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스스로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것이 파악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발심을 내 가지고 수행 방향을, 그 파악된 거에 바탕에서 수행 방향을 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향상을 이제 시켜가도록 그렇게 내년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삼아 가시는 그런 습관을 이렇게 해마다 딱 가지게 되신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스스로의 인격이 불보살의 인격으로 계속 향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불보살의 인격으로 계속 향상시켜 가시는, 그리고 또 수지대조를 통해서 영생의 복락을 계속 가꾸어 가시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